실적 발표와 함께 알렉스 카프 CEO가 내줬던 주주서한의 초반부입니다. 4분기 총 수익이 사상 최고 기록인 8억 2,800만 달러로 찍혔고, 이는 전년 대비 36%나 성장한 수치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 주주서한에서 특별히 저에게, 그리고 아마 팔란티어를 오래 투자하신 분들에게 와닿은 부분들은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팔란티어가 지금 120달러를 육박하면서 시가총액 300빌리언 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펼쳐질 혁명의 첫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카프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단순히 주가를 펌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얄팍한 말들이 아니라 이건 진지하게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인데, 제가 지난 팔란티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존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 시장의 크기를 어떻게 가늠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알렉스 카프 CEO가 이야기하는 팔란티어가 이제 시작이라는 게 진짜라고 가정을 하면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팔란티어가 구체적으로 몇 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채널을 시작하고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써드릴 소설에선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랑 동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되실 거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AI 기반 실시간 결정 수립 플랫폼으로서 산업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업, 교육, 공공기관들의 오피스 세팅에선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패키지가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죠. 해외 부서와 소통을 하려는데 한글 파일로 보내면 안 됩니다. 국제 산업 표준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로 소통을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이처럼 AI 기반 실시간 결정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선 성능, 보안 등의 이유로 팔란티어 플랫폼이 산업 표준이 된다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이 산업 표준이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팔란티어의 주요 사명 중 하나인 서방과 그 동맹국들의 승리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에 걸맞게 미국을 넘어 서방 국가, 유럽, 북유럽, 또 오세아니아 지역은 물론 우방 국가와 같은 일본 그리고 한국 등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의 관공서, 군, 그리고 산업 섹터에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는 가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정에 동의가 되신다면 한번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4년 4분기를 기준으로 팔란티어는 140곳의 정부 클라이언트, 그리고 571곳의 산업 섹터 클라이언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각 섹터별 국제 클라이언트와 미국 클라이언트를 나눠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정부 클라이언트는 회사 측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내주진 않아서 매출 비율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스텝은 신속한 결정 수립이 필요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팔란티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최소 연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내주는 산업 섹터들의 조직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미국의 2022년 기업 통계 자료 SUSB를 챗GPT로 분석해서 확인한 결과 연 매출이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기업은 약 8만여 곳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쪽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일스포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마크 비니어프 CEO가 밝히기를 세일스포스의 클라이언트는 약 13만 5천여 곳이 된다고 했죠. 그럼 미국의 산업 섹터만 보자면 현재 팔란티어의 클라이언트 수 382곳을 보면 성장 여력이 정말 많이 남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제가 확인한 총 8만여 곳 중 적어도 50%인 4만여 곳 정도를 확보한다는 가정을 하고, 또 현재 팔란티어가 보여주는 고객당 평균 연매출은 400만 달러인데 아마 소형 규모의 계약이 더 체결되면서 평균 매출을 100만 달러 정도까지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잡으면 4만 곱하기 100만 달러, 연 40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 발생으로 잡히죠. 혹시 과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엔비디아가 연 120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부문으로는 팔란티어가 서방 우방국들에게 활발하게 확장 중에 있습니다. 영국의 의료 민영 서비스 NHS도 팔란티어를 도입해서 대기시간 28%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였고요. 또 1년 정도 전에 제가 내부자 정보라면서 공유를 해드렸었던 국방부와 팔란티어의 협업 가능성을 알려드렸었는데, 작년부터 주한미군도 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미 국방연합 협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엔 이미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어 있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팔란티어가 사용될 것이라는
협업 기사가 나오게 된 지는 오래입니다. 또 다른 체크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상장 당시 냈었던 S1 공시자료를 한번 보시면 팔란티어에서 예측하는 당시 2020년의 템은 전 세계 정부 및 상업 부문을 약 119빌리언 달러 정도로 잡았습니다. 상업 부문의 템을 평가할 때 저의 타겟층보다 훨씬 줄인 전 세계에서 연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 6천여 곳으로 기준을 잡았고, 이곳에 전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면 잠재적으로 연 매출 56빌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가 5년 전이니까 인플레이션과 또 시장 크기 자체가 성장을 하고 산업이 성장한 것을 고려해서 이 시장 자체가 연평균 7% 정도 성장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제시되었었던 정부 및 상업 부문을 합친 119빌리언이라는 템은 현재 약 166빌리언 달러 정도로 성장했다고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산업 표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의 경우는 시장 점유율 약 48%를 차지한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40% 정도를 팔란티어가 차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66.4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24년 한 해의 마진이었던 15%를 부여해주면 9.96빌리언 달러의 넷 인컴이 발생하게 되죠. 이를 현재 팔란티어의 발행 주식수와 전환 주식 등을 다 고려한 주식수 약 24억 정도로 나눠주면은 Diluted EPS가 나오게 되죠. 약 4.05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현재 빅테크들이 받고 있는 평균 PE 레이시오인 56 정도를 부여해준다면 주가 226.8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산한 이 기초를 둔 166빌리언의 템, 40%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15%의 마진, 이건 사실 기초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면 팔란티어가 나아가려는 시장은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이 아니거든요. 영상 초반에 나왔었던 주주서한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펼쳐질 혁명의 서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과연 어떤 혁명일까요? 저번 달 말에 팔란티어 블로그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사이버네틱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이 문서에서는 팔란티어가 그려가고 있는 기업 운영 혁신을 총 5개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자율주행 레벨 1, 2, 5까지 나눠놓은 것과 유사하죠. 최종 단계인 레벨 4는 대부분의 프로세스를 AI 에이전트가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고 사람은 최종 의사결정에서만 투입이 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인간이 해야 하는 단순 반복, 행정 업무 등을 온톨로지 시스템에 넘겨주고 인간은 창의적인 일 또는 의사결정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즉 미래지향적인 사이버네틱 엔터프라이즈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이죠.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펼쳐질 혁명의 서막이라는 말이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조금 되는데요. 자, 그럼 다시 제가 226.8달러라는 예상 목표 주가를 산정하려고 제시해드렸던 여러 기준 지표, 과연 자율 기업 운영이 가능한 사이버네틱 엔터프라이즈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 숫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전통적인 방식의 시장을 가늠해서 냈던 목표 주가 최소 226.8달러는 나오게 될 것 같고, 결국 결론은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이 시장의 크기를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